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은 옥중 출마, 옥중 결재 글에 좋아요 누른 이재명 대표라는 제목입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둔 이재명 대표가 옥중 출마, 옥중 결재도 하라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글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구속되더라도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민주당 친 이재명계 정청래 최고위원은 원내대표 선거 출마자들에게 이 대표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공개 선언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충성과 방탄 서약을 요구한 것입니다. 친 이재명계는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자 비-이재명계 박광원 원내대표를 쫓아내듯 사퇴시켰습니다. 그리고 친 이재명계 4명이 새 원내대표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이 중 3사람이 방탄서약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그것도 다수당을 대표하겠다는 사람이 국민 전체가 아니라 특정인을 지키겠다고 공개 약속할 수 있습니까? 현대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대표는 10여 가지 불법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뇌물, 배임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이용한 비리,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교란하는 위증교사 등 혐의도 중대합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물리적으로도 대표직은커녕 의원직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재판에서 유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일단 물러서 있는 게 상식이고 도리에 맞습니다. 그런데도 옥중결재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은 이 대표 개인과 친 이재명계의 개파 이익 때문입니다. 이 대표는 공천권을 쥐고 있어야 당내의 영향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고 재판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계산할 것입니다. 친 이재명계는 내년 총선에서 다시 공천을 받으려면 이 대표가 공천권을 쥐고 있어야 합니다. 일부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회 다수당이 끝없이 비정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취임 후 방탄에만 몰두해 국정을 왜곡, 마비시켰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후에는 당내 배신자 색출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제 이 대표 옥중 공천에 대비해 시대착오적 충성서약까지 강요합니다. 전통 있는 민주당이 한 사람 때문에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대북전단금지법 이제야 위헌, 헌재의 문정권 눈치보기라는 제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만든 대북전단금지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법은 2020년 6월 북한 김여정이 대북전단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하자 남북 이벤트에 목을 메고 있던 문정권이 허겁지겁 통과시킨 것입니다. 대북전단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에 의해 눈과 귀가 막힌 북한 주민에게 실상을 알리는 일이 민주국가에서 장려되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근간이자 헌법상 권한입니다. 그런데도 김여정의 요구에 따라 우리 국민을 감옥에 보내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법을 만든 것입니다. 헌재는 이에 대해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행사라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이 매우 중대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결정입니다. 헌재 결정은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대법원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문정부가 탈북민 단체 설립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전단 살포는 북한 주민에게 실상을 알리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문정권이 내세운 전단금지법의 유일한 근거인 접경지 주민 안전 우려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법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을 최고 사법기관들이 다 인정한 것입니다. 이 법의 위헌성은 숱하게 제기됐습니다. 국회 입법조사관들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했고 미국, 영국, 유엔까지 비판과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도 문정권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전단을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에 유입될 수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설명 자료를 주한 외국 대사관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악 독재자 비위를 맞추기 위해 벌인 일입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만든 이후부터 비상식적이고 내용은 위헌적이며
통과 과정도 비민주적이었습니다. 위헌 여부 판단은 그렇게 어려울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3년이 다 돼서야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정부 때 헌법재판관은 우리법, 인권법, 민변 출신 등 진보 성향이 다수였습니다. 그때는 결정을 뭉개다 결국 현 정부 들어 신임 재판관 2명이 임명되면서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문정부 당시 헌재가 정권편에 서서 고의로 결정을 미룬 것이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법을 만든 문정권 책임이 크지만 그런 법이 한국에서 시행되는 상황을 수년째 방치한 헌재 책임도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은 이 대표 유무죄는 재판서 결정될 것, 국회 비정상은 이제 끝내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구속영장 기각은 유무죄와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판사는 이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과 백현동 개발 비리, 검사 사칭 관련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형법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구속은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을 때 합니다. 하지만 이번 영장 기각엔 납득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위증하도록 시키는 것은 대표적인 증거인멸입니다. 판사는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에서 위증 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했습니다. 증거인멸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 물적 자료에 비춰 추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증거인멸을 한 사람은 또 한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판사는 또 결제 문건과 관련자 진술 등으로 백현동 개발 비리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면서도 직접 증거가 부족해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가 관련 공무원 등을 상대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던 것처럼 말하라고 회유, 압박했다는 진술까지 나왔는데 이를 증거인멸 사유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고 했습니다. 감시받기 때문에 증거인멸이 어렵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오히려 대표직과 의원직을 비리 방탄에 이용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측근 의원이 이화영 전 부지사 아내 측근과 접촉했고 그 후 이화영 씨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런 의문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으면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속영장 기각 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난 경우는 허다합니다. 이 대표로서는 영장 기각이 반길 일이겠지만 마치 무죄 판결이나 난 듯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사과와 법무장관 파면을 요구한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앞으로 유죄 판결이 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문제는 영장 기각이 여야 정쟁을 더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민주당이 반격에 나서 정부를 공격하면 정기국회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야가 정치적으로 싸우더라도 국회에서 최소한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해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매듭지어야 합니다. 각종 민생 법안과 노동, 교육, 연금, 재정, 규제 개혁안 등 나라와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장 기각 후 이 대표는 국민 삶을 챙기는 정치로 되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이번만큼은 그 말을 반드시 실천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었습니다.